오늘의 세 번째 사연 사자왕 리차드님께서 12월 21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이분 오랜만이네요. 그죠? 아이디가 기억에 남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수학학원에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사연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아이가 10월 달에 전학을 왔는데 기존 학교에서 수학은 94점 맞았는데 전학 온 다음에 학교 시험 수학 성적이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요? 하여튼 예비 고1 수학학원 상담을 갔습니다. 칠판에 중학교 문제 5개 정도를 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3개 정도를 풀었고 답이 틀렸는지 선생님께서 좀 더 성의껏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쉽게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60점 정도가 아이의 실제 실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중학교 수학을 전혀 풀지 못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 학원에는 아이가 다닐 학원에 클래스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으로 일반고를 지원하면 그냥 4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예체능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2개인데요. 첫 번째, 대입이 많이 변한 건 알지만 수학을 못하면 내신 수능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할까요? 자, 2번째, 수학을 못하면 예체능은 어떨까요? 중1 때 바이올린도 한번 했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펜타키 선생님이 얘기한 얘는 공부 그만두시죠. 이 정도 느낌의 지금 사연입니다. 상황에서 네. 그 아이의 미래 등급을 예측했고 앞으로의 뭐 아이의 어떤 진로나 방향까지 잡아주셨네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현재 중3이고요. 전화가 왔는데 수학 성적이 팍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 상담을 갔더니 5문제 딱 풀어보게 하시고 나서 수학 선생님이 약간의 또 어떻게 보면 악담인데 이 사자왕 리차드님은 악담으로까지는 받아들이시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 중학교 수학이 너무 약해서 고등학교 수학 따라가지도 못한다. 우리 학원에 네가 다닐 반 없다. 지금 실력으로 가면 4등급 됐는데 차라리 예체능이나 가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 지금 성적으로 일반고를 지원하면은 4등급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말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예. 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이의 어떤 미래나 이런 걸 그렇죠. 언급하는 건 조금 네. 겸손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3인데 수학이 약하다고 하는데 학원에서 그럼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냥 내신 수능 다 포기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 수학 못하면 진짜 예체능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사자왕 리차드님이 참 성정이 고우시다. 왜냐면 사자왕 리차드 되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원래 예, 유럽 사회 맹수는 아무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평소에 맨날 자고 있어요, 사자. 누가 안 건드리니까. 맞아요. 예. 거의 뭐 10시간 이상 자고 15시간인가 뭐 자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뭐 이 선생님이 뭐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 뭐 당연히 수학이 물론 5문제 정도 가지고 테스트한 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와서 수학을 60점 맞았고 전학을 와서 예. 그리고 아주 적은 문제지만 5문제를 가지고 봤더니 얘가 일단 확실히 94점 수학을 매우 잘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정도는 파악한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60점대가 이 아이 실제 실력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과 중학 수학을 못하니까 고등 수학 선생보다는 중학교 수학을 해라. 자, 여기까지도 오케이. 맞는 말이야. 네. 여기까지도. 그리고 얘가 이 상태를 하면 일반고 4등급 나올 것 같다. 자, 여기까지도 약간 열받지만 여기까지도 인정. 주변 학교 애들 보내봤으니까 오케이. 알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다만 이 선생님이 선을 넘은 건 여기예요. 예체능을 해야 된다. 이게 선을 넘은 겁니다. 이거는요. 예체능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엿먹이는 거고. 이게 예체능이 이제 이런 인식 있잖아요. 야, 너 공부가 안 되면 예체능으로 가라. 근데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게 예체능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좋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인식을 바꿔서 공부가 아니라 그냥 예체능에 재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공부 머리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공부 못해서 가는 게 아니죠. 예, 예체능이라는 뭐 그런 아이도 게. 있지만 예. 이제는 보면은 실제로 저도 예체능 친구들 가르치거든요. 이 친구들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생각보다. 예. 근데 이게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그 야구 지능, 축구 지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지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면 진짜 박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체능도 그렇잖아요. 지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플레이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욕하죠. 욕이 나옵니다. 저런 답답하죠. 걸 연봉을 이렇게 주고 아니 네. 저기서 예.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데 저기서 반박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나는 저도 한화에서 그런 플레이 자주 하죠. 조용히. 네. 제가 하나 팬이라서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예체능이나 가라 이런 거는 제가 봐도 뭐 꼭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체능 애들 연봉인 것도 있지만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지 그죠? 예체능을 가라는 거는 입시에 관한 사장 리처드님의 생각을 아주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고민하잖아요. 지금 바이올린 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얘기까지 하냐는 얘기야. 왜? 아니 학원 그 선생님이면 입시 얘기하면 안 돼? 약간 프라이드가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어쨌든 상위권 아이들을 많이 그동안 다뤄봤고 뭐 특목고도 많이 보냈고 뭐 그런 선생님이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는 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체능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벌써 어머님들이 고민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 어머니가 네. 되게 그래서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지금 네. 이 얘기를 거기- 만약에 아이가 들었다면 아이도 그 생각을 했을 아이도 거 아니에요. 같이 들었을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수학 못하면 수학 약하면 대입이 망하냐 예체능 가야 되냐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정말 당연히 수학을 못하면 대입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예체능 가야 돼요? 그건 다른 문제죠. 수학을 잘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근데 저는 좀 황당한 게 수학 못하는 애들이 80% 70%예요. 최소 7, 80%입니다. 전교생 다 따져보면 수학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 몇 명만 바라보고 입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마 이 아이가 이 선생님 말씀대로 일반고 가서 수학이 4등급이 나온다고 쳐도 다른 과목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문과 애들은 어차피 다 4, 5등급 찍지 않습니까? 거의 다 3등급, 4등급 찍는 게 일반인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서 수학이 4, 5등급 나와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학 성적을 좀 덜 보는 학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수학 성적이 뭐 상관이 없잖아요. 전체 평균을 내기 때문에. 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전체 평균이 수학이 안 좋으면 전체 평균이 떨어지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다른 걸로 많이 떨어지지. 다른 걸로 이렇게 역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완은 되겠지.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형도 지금 이상하네. 이 형도 얘가 수학을 계속 못할 거라는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열심히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네. 이제 인지하는 중3이잖아요. 거잖아. 이제 중3이잖아요. 네. 물론 선행 정도 중요하고 하죠. 근데 얘가 뭐 의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건 얘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힘들 네. 거라고 보는데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중학교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맞습니다. 고등수학 상하 수원투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예, 그러니까 절대 기죽을 네.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애한테 네. 야 너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예체능이나 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체능을 가야 하나? 저도 말도 안 되는 고민이고 이거는. 예. 뭐 예체능에 아이가 흥미가 있고 적성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당연히 보내는 게 맞지만 그냥 뭐 수학 못한다고 예체능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 그 미모의 수학 강사 주모 선생님께서 수학 못하면 기술 배워서 용접 해야 된다 했다가 아주 망언이죠 망언. 박살이 예. 났잖아요. 예. 예. 용접도 제가 하는 걸 봤는데 연적 시험도 어렵고 그 엄청납니다. 용접 기술 자체도 그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대충 떼우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가마솥 할 때도 그 부지깽이 쑤실 때도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다 불의 흐름. 그 용접 관련 기술이 예. 어떤 나라에서는 되게 고급 기술로 억대연봉 받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근데 우리나라도 예. 기술 용접은 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절대로 이런 뭐 좀 학원에서 들은 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3인데 학원에서 아예 너를 위한 단일 반이 없다 정도로 지금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기초가 부족한 데 대해서는 다시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맞아요. 5문제 딱 풀고 기초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디 부족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전 과정에 대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뭐 테스트나 아니면 상담이나 네. 아니면 과외 선생님과 좀 꼼꼼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일단 만약에 부족하면 채우고 가는 게 맞긴 합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인가 한번 얘기 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요약식으로 짧게 압축한 인강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많죠. 요즘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중학교 과정을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뭐 한두 달 안에 다 이렇게 훑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들도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중학교 선행 과정이 이제 펜테슨 말씀대로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정확하게 들면 반드시 그런 인강을 통해서라도 이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한번 해주시고 아무리 아이가 저는 성적이 지금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고등학교 선행 한 학기 정도는 가볍게라도 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하는 게 맞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과정 수학을 EBS에도 있고요. 있죠. 정리할 수 있는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컨텐츠에도 있어요. 있고 이투스 정승재 선생님한테도 뭐 숙곡필인가 뭔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뭐 아주 막 펑크가 전반적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 채우고 가셔도 되고 맞습니다. 만약에 펑크가 좀 많이 나 있다. 좀 따지고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꼼꼼히 외우고 수학 과외를 상하 붙여야지, 정도 그러면. 같이 해주면 네. 수학 상하가 중학교 과정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또 학원 많잖아요. 뭐 굳이 그쵸? 이 예. 학원 안 다녀도 되니까. 학원마다 컨셉이라는 게 있고 음. 이제 주로 받는 등급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수학에 대한 뭐 공부의 방향을 급변할 필요는 없고 네. 또 이 아이한테 맞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요즘 그 좀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학원들도 그쵸? 있고 네. 하니까요. 수학 상 정도는 최소한 어쨌든 따라가기를 권해드리고 중학교 과정도 뭐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게 맞다. 우리 학원에 클래스 없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자부심이거든. 우리 학원에는 이런 성적대 아이들이 들어갈 반이 없습니다. 도대체 학원 누가 가는 거야? 아니 못하는 애들이 학원 가서 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논문 쓸 때 국내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교수님이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경험해온 이력들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아이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몰라서 배우러 갔는데 혼났다. 아. 저는 그걸 보고 저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 당신도 혼 많이 내잖아요. 저는 그 연구를 보고 되게 많이 뇌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맞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자마자 바로바로 서열을 정해서 잘하는 애, 그렇네. 될 에이스, 잠재력 있는 애, 나머지 니들은 절로 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뭐 연장선이 뭐 반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그렇죠. 잘하는 애 모아가지고 따로 힘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펜테크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하면은 그 교육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모른다는 걸로 혼을 내는 거는 그건 한번 우리 가르치는 쪽에 있는 사람들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갑자기 그게 또 떠오르네요. 학원들도 이렇게 자꾸 솔직히 인원이 남아도 막 대기 걸게 하고 당장 되는데 그냥 당장 등록되는데 일단 대기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괜히 일주일 뒤에 제가 특별히 하나 빼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영업 전략인 영업 학원도 있어요. 전략이 네. 있고 네. 실제로 뭐 상위권 학생들만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 특별히 넣어줄게요 뭐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상위권 반만 딱 진짜 운영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다 이게 어쨌든 운영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괜히 그런 학원 다니면 그냥 으쓱 하거든요. 우리 거기 다녀. 그럴 수도 거기 있죠. 클래스야. 심지어 이렇게. 그런 학원 보내기 위해서 대비해 주는 학원도 또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웃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웃기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학원을 가는 건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학원을 못 가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학원을 갈 수 있는 다른 학원을 가는 건데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예요 이게 지금?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연들이 다 좀 학원 관련된 사연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학원 내 입장이라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판단이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한마디들이 또 학부모나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제가 수학 선생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중학교 좀 부족해. 많이 왔어. 정말 죄송한데 저희 프로가 왔어. 저희 학원은 여기 5개 다 틀렸어. 일단은 저희 성적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라서 오면 얘가 수업을 못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클래스가 없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일단 중학교 과정 보충해야 되는데 뭐 인강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혼자 겨울방학 하시고 성적이 오르면 다시 와라. 아니면 근처에 다른 이 아이가 다닐 만한 학원들을 좀 소개시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갖춰주면 언제든지 다시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네, 대응을 하는데 이분들 이제 그 얘기를
약간 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학원 관련된 사연들 쭉 한번 다뤄봤고 그 다음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